급기야 이 영장실질심사를 어떤 판사가 맡느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판사가 이번에도 맡을 가능성이 50%가 된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조국 동생 기각한 판사가 정경심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총 4명. 그런데 이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방식은 2인 1조로 한 주씩 심사를 하고 컴퓨터 무작위 랜덤 배당이 된다. 2인 1조이기 때문에 그때 그 판사가 이번에도 맡을 가능성은 절반이라는 거예요. 2인 1조니까. 4명이서 2인 1조.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이니까. 이번 주 조국 동생 영장 기각 A 판사와 B 판사의 심사 순서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그 판사가 다시 정 교수의 영장의 운명을 결정질 가능성은 50% 이상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박정하 대변인, 저희 돌직구쇼에 나온 많은 이 전문가분들도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상하다, 어떻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냐, 의아하다, 검찰 출신, 법원 출신 다 그렇게 연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이번 주에 이제 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판사가 할 가능성은 반반. 그리고 영장이 기각될지 아니면 청구가 될지도 발부가 될지도 반반. 이런 상황인데요. 통상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4명의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와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엔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있던 A 판사나 이제 또 다른 송모 판사 이 두 분 중에 하나 결정이 될 텐데, 글쎄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경우는 증거가 다 모두 수집되어 있다. 그 다음에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그 영장 기각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보도를 보면 최근까지도 정경심 교수가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PB인 김경록 씨와 입을 맞추려 했던 정황이 전 검찰 수사로 드러나거든요.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원망도 했고. 그리고 컴퓨터 디스크를 교체한 게 2개냐 하나냐 이런 거 갖고도 이제 입을 맞추려는 정황이 있다는 것도 아마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과거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에 있었던 모든 게 다 그 증거가 확보가 됐다. 수사가 많이 됐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는 상황을 더 많이 이번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주말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관계 자료를 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고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김弁박사님, 물론 그때 그 해당 판사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믿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끝까지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후배 그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논란은 크다, 여지가 있다. 만약에 그때 그 판사가 이번에도 맡게 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이 여론이 과연 어떨까? 전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A 판사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중에 핵심은 법조계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직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상태로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이게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정도까지 하면 구속이 되는구나 아닌구나에 대한 악용 소지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사법부의 불신이 땅에 떨어질 정도면 어느 정도 기준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선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이쯤 되면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전직 영장 전담 판사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기각한다면? 네. 이번에 만약 그런 방식 속에서 기각이 된다면 저는 첫 번째로요.
발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속영장 심사할 때 보는 게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거를 핵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것은 이미 오촌 조카가 수십억 대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있고 그중에 같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자명하다. 업무상으로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두 번째로 증거인멸에 대한 말맞추기, 증거인멸 시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얼마 직전까지 한투의 PB였던 김경록 PB에게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못하지만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노트북이라고 하는 분명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노트북을 아직까지 현재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인멸될 소지들이 있다면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앵커가 질문했던 핵심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 사태가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불을 붙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진 않을까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예, 김배윤 박사 말씀하시는 중에 뭐 이상한 잡소리가 좀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사과의 말씀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과연 해당 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조국 동생 영장이 기각이 논란됐다는 이유만으로 A 판사가 정치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거나 제외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법원 관계자 말대로라면 그때 그 판사가 다시 맡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50%인데 이제 2명 중에 1명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하면 지난번 영장 기각한 거에 대해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인상을 좀 줄 수가 있죠. 그럼 법원 자체에서도 만약에 제외를 해버리면 그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명예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은 굉장히 옳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예.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권, 야권 관심이 많잖아요. 국민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국민도 지금 나눠져 있고. 근데 검찰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명재원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물론 그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영장을 기각하는 데 있어서 논란도 있었지만 그 전에 그 조기 일가와 관련된 영장을 다 기각을 했어요. 예. 이거 코링크피 대표랄지 아니면 그 관련된 웰스시엔트 대표 이런 부분들 횡령 그런 게 드러났으면 다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영장을 청구를 명재원 판사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명판사가 뭔가 좀 편협된 시각을 갖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판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죠. 아이러니하다. 예. 근데 이제 판사도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운 얘기로 어디에서 술 먹다가 싸움을 하다가 맞은 판사는 폭행죄에서 굉장히 엄해요. 굉장히 엄하다. 네, 내가 그래서 맞았으니까. 형량이 세고 영장 예. 발부를 잘해요. 자기 집에서 뭔가 절도를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절도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세고 예. 굉장히 영장 전담 판사가 되면 발부를 잘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판사의 어떤 시각이랄지 가치관이 사실은 이제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제 그게 너무 편협적으로 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 그럼요.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오늘 아침 정경심 교수가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구속이냐, 영장 기각이냐. 기로에 선 정경심 교수,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증거인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오늘 영장 영장 수사 있는데 받으십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증거인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오늘 영장 영장 수사 수사 있는데 받으십니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차에 탑승을 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